자, 2015학년도 대학교 입학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은 건국대학교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대표적인 교과전형 KU 지역균형과 그다음에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당연히 종합전형에서는 서류가 크겠는데 교과전형에서 서류가 30% 반영되는 이 KU 지역균형에서 서류의 영향력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건국대를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전기전자공학부는 총 29명의 학생을 모집을 했고요. 경쟁률은 11.14 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입결 자료에 보면 50% 컷이 1.80, 그 다음에 70% 컷이 1.89입니다. 국영수사과 한국사의 전과목을 반영하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는 이 교과전형에서 50% 컷이 1.80, 그 다음에 70이 1.89입니다. 작년에 제가 고3부장을 하면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건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썼는데 붙었는데 요 구간 1.7점 요 구간에 있었는 학생인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당연히 최초 합을 해야지 맞는데 1.7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었는데 건대 기준으로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충원 합격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최초 합격이 아닌 추가 합격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점수에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서류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붙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과연 건대 교과 전형에서 서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 자, 이거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각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례를 올려줬던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하지만 잘못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사례가 아닌 이상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많은 사례를 좀 언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1등급 때 초반 중반에 이 내신의 학생들이 붙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0%가 1.89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온 점수의 구간의 학생들이 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반면에 50% 컷이 1.80보다 이렇게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학생들이 서류에서 부족했다. 만약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높은 내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제대로 못 봤거나 또는 면접 명시하지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만 하면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좋은 내신을 가지고도 이 50% 컷과 70% 컷 안에 들어있는 점수를 가지고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류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구나.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좋은 내신의 친구들이 최초 합격이 아닌 충원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서류의 영향이구나.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서류에 대한 영향이 그냥 종합전형처럼 내신 전반적인 걸 뒤집을 정도의 크다고라는 생각보다는 종합전형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준비한 친구들은 큰 부담이 없는데, 정말 종합전형하고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건대 같은 서류 평가를 하는 전형에 썼을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의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요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형별 전형 방법들을 좀 살펴보는데,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서 KU 자기추천 전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KU 지역균형은 교과 정량 70%에다가 교과 정성 30%, 이게 바로 서류란 얘기죠. 자기추천은 1단계 3배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다가 면접 30%가 있는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슈가 되어 있는 무전공 및 단과대 자유전공, 우리가 유형 1이냐 유형 2냐, 유형 1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해주는 몇 개의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를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전공의 유형 1이라면 유형 2 같은 경우는 단과대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무전공으로 KU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는데 이거는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고요. 단과대별로 자유전공학부라 그래가지고 단과대 내에서 운영하는 이런 자유전공학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들은 이런 학부들은 유형 2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각 단과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과대마다 자유전공학부가 선택 불가하는 모집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과대학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문화 콘텐츠는 이 학부에 들어와도 선택을 못한다.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는 이렇게 왔을 때 경제학과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무전공 자유전공학부 신설 때문에 학사 구조가 개편이 됐습니다. 솔직히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이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모집 인원에서 얼만큼의 인원을 빼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했고요. 또 게다가 또 몇 개의 학과들은 과를 나눠서 또 다른 학부로 부축을 해가지고 전년도의 데이터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과 전형은 가뜩이나 얼마 뽑지 않는데 특히 인문 계열 쪽은 5명 이내로 뽑는 과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1명, 2명을 빼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도 줄어들었고 또 전년도 데이터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자유전공학부를 종합으로 뽑았을 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무전공을 뚫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자 건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데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7, 8, 9가 제일 세요. 6, 7, 8, 9,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퇴학인데 여기는 1000점 만점에 500점을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크고요. 그 다음에 1호부터 5호까지는 이제 1호는 감점이 없고요. 2호부터 5호까지는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형별 이제 모집 인원인데 자, 여기에 못 보던 개념들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 이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공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대학의 융합전공학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들을 자 어디서 뽑느냐? 자, 지역균형에서 뽑죠. 지역균형, 교과전형에서. 단과대학은 교과전형으로 뽑아요. 대신에 마지막에 KU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이라고 그랬죠. 유형 1에 해당되는 건 이거는 종합으로 뽑습니다. 각 단과대별로 있는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전형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무전공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 이게 이제 전년도하고 달라진 모양새이고요. 이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전형에서 일정한 숫자만큼 다 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줄은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 전형은 KU 지역균형인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사회, 한국사회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국영수사과 한국사 전 과목 다 반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요. 뭐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로 서류평가의 개념으로 정성평가로 합니다. 뭐 무조건 A를 맞아야지 되겠죠. 근데 A를 맞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건국대는 더 중요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정량 성적 선출 방법은 액면 그대로 반영하는 교과 전 과목이 이수한위를 합한 거를 각 점수별로 곱한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식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기준 점수가 1등급을 맞으면 10점을 주고요. 2등급을 맞으면 9.97점을 줍니다. 점수 차이가 0.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1등급과 올 2등급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교과 점수가 7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7등급이니 뭐 1.9등급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700점 만점에 698점, 697점, 697점, 또 699점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점수 차이가 2,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은 서류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구나. 7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 교과가 700이고, 그 다음에 서류가 300인데, 교과에 대한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데, 그러니까 1.7등급을 맞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등급마다, 교과로 산출하는 정량적으로 산출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구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서류는, 자, 아까 말씀드린 교과에도 서류가 들어가는데, 지역균형에도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들어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 성적하고 그 다음에 세특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종은 당연히 학교 생활 기록 전체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 요소에서는 자, 원래 건대에서 내세웠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고 그 항목마다 이렇게씩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이런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교과 전형일 때는 학업과 진로 역량만 보는데 이제 공동체 역량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업 역량은 200점이고 진로 역량은 100점인데 그 중에 세부 평가 항목에 놓고 보면 학업 역량에서 종합과 다른 건 뭐냐면 탐구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구력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과 활동 내에서의 활동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마저도 안 하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종합전형, 이렇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과를 썼을 때 큰 부담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고 나는 오직 교과만 하겠다. 내신만 준비했다. 이런 친구들이 자칫 잘못하면 건대를 비롯해서 동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올해 신설된 한양대, 그다음에 고려대 이런 대학들에서 손해가 될 개연성이 있고요. 점수 따라서 이렇게 과과를 모집 단위를 바꿔서 지원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손해를 볼 개연성이 있는 거지. 큰 틀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친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에서의 정량 평가 점수 단위는 되게 촘촘하게 있는 반면에 여기 서류 평가는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B뿔, A, A뿔 이렇게 좋게 되는 거고 못하면 C뿔, C, D 이렇게 총 7개 등급으로 나눠서 서류를 평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이런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B 아래 놓고 받게 되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정의들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아까 KU 무전공 KU 자유전공에 해당하는 무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을 종합에 뽑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성장 역량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예전에 발전 가능성의 느낌하고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성장 역량이라는 개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소개를 잘 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새로 들어왔다. 자, 면접은요. 자, 이렇게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KU 자기추천은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근데 KU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역량이라는 항목이 또 새로 추가가 돼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면접은 서류는 7등급 7개로 구분했다면 면접은 5개의 구간으로 해서 B를 기준으로 해서 A, F를 못하면 C, D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 자, 작년과 올해 건국대학교 교과전형 더 종합전형에 그 입결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과 4년도 올해는 좀 줄어요.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작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졸업했던 친구들 2024학년도 대학을 치렀던 친구들이 수험생 숫자가 가장 작았습니다. 작다 보니까 3년 동안에 내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고요. 또 내신에 대한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에 대해서 많이 불리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교과 전형을 많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종합을 또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으로 좀 더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교과전형의 경쟁률이 전년대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컷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어찌됐건 경쟁률이 오른 과들은 점수가 소폭이라도 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반면에
화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점수가 소폭이라도 이렇게 소폭이 아니라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화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0% 컷이 2등급까지 넘어가니, 당연히 2024학년도에는 많이 몰렸겠죠. 그러다 보니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지그재그의 패턴이 많이 발생한다. 전기전자공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29명 많이 뽑았는데 경쟁률이 11.14 대 1이었습니다. 전년도에 2023학년도에 실등급 70% 컷이 1.9까지 보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70%가 1.89로 마무리됐지만 1.3등급 대 1.4등급 대 학생들도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72등급이 나왔습니다. 건대 기준으로. 하지만 최초 합이 아닌 추가 합격으로 붙었습니다. 자, 서류가 중요하다. 건대에서 제시하는 그 서류적인 부분들 잘 준비해야 된다. 특히나 학업 역량에서 주요 과목들에 대한 그 등급 대비해서 주요 과목이라 여겨지지 않은 과목들에 대한 이 편차가 생길 때는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어, 일본어 포함해서 우리가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과목들을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이 차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과전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과들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과도 있지만 경쟁이 떨어지니까 점수 소폭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등급 보이니까 1등까지 또 올라갔고요. 또 시스템 생명공학과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점수는 또 상대 또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빵꾸가 나가지고 뭐 4등급, 5등급짜리 붙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뭐 70% 컷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커트라인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기계항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33대 1도 상당히 높은 건데 이제 49대 1까지 올랐고 그리고 전년도에 3등급대가 보이니까 건대의 종합전형에 3등급 후반까지 붙었어? 이런 어떤 결과치를 보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리고요. 그리고 여실히 내신에 1등급 이상 올랐습니다. 종합전형은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인 강점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신의 컷이 올라갑니다. 이따가 뒤에 3포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부 과들은 좀 소폭 경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만큼 점수가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교과 성적의 0.5등급 전후의 내신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번 해주는 게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스템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5.54대 1의 경쟁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 컷이 무려 5등급까지 이게 뭐 일반고인지 뭐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을 떠나서 아무튼 이렇게 보이니까 친구들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 모여요. 이렇게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3등급 때 4등급 때 지원했던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을까요? 지금 내 점수면 충분히 건대에 그것도 그 유명한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점수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2024학년도 수학과는요, 5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19.20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결 결과를 보니까 50% 컷이 2.07이었고요. 70% 컷이 2.12였습니다. 당연히 1.45부터 2.16까지 최초 합격한 거는 알겠습니다. 5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이 점수대였어요. 이 친구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1.69부터 2.6까지 충원 합격까지 한 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56부터 1.95까지 학생들 충분히 내신은 들어오는데 다 불합격이에요. 물론 이 데이터 중에 잘못된 오류가는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 내신만 뽑는 거 정말 아니네. 아무리 내신 좋아도 전년도 데이터를 놓고 봐도 내 점수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쓰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건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상담하다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점수가 되는데 왜 못 쓰게 합니까? 넌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너는 건대 가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쓰는 것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친구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3년을 생활하면서 종합과 교과를 분리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완전히 나는 종합으로 할 테니까 내신을 버릴 거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교과로 갈 테니까 서류 준비 안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특히나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수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열정들 또 관심사들이 생활기록부에 여실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지금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테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가볍게 보는 친구들은 입시에서 올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히 A를 맞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안에 쓰여질 세특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충실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혼자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건대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다 이런 친구들이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은 여기 1.74 등급이 여기서는 불합격이고 여기는 최초학이에요. 합격이고요. 여기 1.93이 여기서는 충원합격인데 여기서는 불합격.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2013학년도 입결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삼포도하고 여기 나와 있는 50% 컷과 70% 컷에 대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숫자로 봤을 때는 국문과를 요 구간에 간다고 물론 2, 3등급 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되는데 모여있는 숫자들이 여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이게 물리학과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4, 2.86이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2.5등 안쪽에 있어요. 4등급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물러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아까 저희가 봤던 과 중에서 여기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도 숫자만 놓고 보면 50%, 70% 컷이 3등급, 4등급 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급 컷들이 이렇게 되게 뒤에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되게 의아하게 봤던 시스템 생명공학과 보세요. 자, 70% 컷이 5.67입니다. 자, 1, 2등급 사이에 여기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후반에 있고 3등급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등급 그 다음에 심지어는 6등급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70% 컷이라는 게 7번째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가 5.67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예상하기로는 일반계 학생보다는 특목 자사고 학생이 계속 높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한 저는 알 방법이 없죠. 하지만 요 시스템 생명공학과에 많은 숫자들은 요 앞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2등급 앞쪽에. 하지만 우리가 5등급이라는 숫자만 놓고 봐서 아까 말했지만 3, 4등급 애들이 잔뜩 써버리면 이게 붙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항목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류로 뭔가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보여주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해서 맹신해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산포도를 나타내는 학교들이 있으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 원서 쓸 때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건대 교과 전형도 우리가 서류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큰 틀에서 종합준영을 같이 준비한 친구들은 큰 부담이 없다. 단 말 그대로 우리가 정시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교과파, 나는 내신파 이렇게 했던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잘 보겠다는 논리로 했던 친구들은 건대 교과 전형을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교과하고 종합을 딱 두 개를 같이 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교과 대비해서 종합전형에 대한 점수는 뒤로 살짝 또 밀려 있죠. 그게 단순하게 숫자만 넣고 보고 내 내신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한다? 100%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회환경공학 보시면 자 70%가 3.7이라고 됐으니까 이 정도 위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70%니까 커트라인까지 하면 좀 더 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1등급대 학생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등급대 학생들도 씁니다. 이렇게 써요. 뭐 붙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걸 뒤집는 경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쓸 때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고 내신을 가지고 종합전형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각 대학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